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평택 부동산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 이런 것들이 대략 어떻게 움직였는지 KB 리뷰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어떻게 부동산 흐름이 이어질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 리뷰온 자료를 보게 되면요, 10월 자료를 조회해서 보게 되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라는 게 나오고 변동률은 0.01%가 상승했다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6월 이후부터는 변동이 없습니다. 매매 지수 자체도 거의 변동이 없는데 매매 시세 자체도 뭐 고덕이나 일부 몇 단지를 빼고 나머지들은 거의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월 6.17 이후부터는 거의 시세 변동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지금 2019년도부터 이제 변동폭이 좀 크게 나타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2020년도로 나오지만 여기 보면 2019년도 12월, 2000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변동폭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요게 6월을 정점을 찍고 나서는 매매 시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게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세를 보게 되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까지 크게 전세 변동이 없다가 6월 이후부터 전세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전세가 거의 뭐 자취를 감추다시피 해서 특히 LH 전세 임대를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못 구해요. 아예 못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기존의 전세 금액을 가지고 어디 이사 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눈높이를 좀 낮추던가 또는 아예 집을 사든가 이런 방향으로 아마 방향이 바뀔 게 될 겁니다. 평택에서 집을 사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특정 위치들에 있는 아파트들만, 그러니까는 평택 내에서도 똘똘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만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아파트들은 거의 보합이거나 좀 오래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따지게 되면은 변동이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간 매매 시장 동향을 보게 돼도 매수 우위와 매매 거래 지수라는 겁니다. 매수 우위라는 거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힘이 세다라는 그런 건데 100을 넘냐 안 넘냐가 기준인데, 이게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96이라면은 매수 우위는 한풀 꺾였다, 좀 내려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전세는 지금도 가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만 보고 요 둘의 이런 그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들면서 지금 상승했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이런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뭐랄까 이 부동산의 시세를 건드리는,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새 아파트에 전세를 싸게 살고 있었는데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 내가 그 집에서 나왔을 때는 헌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헌 아파트마저도 지금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헌 아파트를 그냥 매수할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그런 아파트들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뭐 좀 굉장히 좀 위험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딱 한 가지 조언을 드리는데, 그 조언은 정말 단순합니다. 만에 하나,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못 구해서 집을 사야 된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는 거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어중간하게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현재는 살기도 좋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나중에 그 아파트가 시세 상승이 있을 거냐라는 거를 고민해 본다라면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평택에 2035년도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평택에는 새 아파트 공급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고, 지금 새 아파트가 2035년이면은 15년이 된 아파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15년이 지난 아파트를 지금 시점에 사서 15년을 또 간다고 해도 30년 된 아파트가 되고, 30년은 재건축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재건축도 안 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차라리 지금 매수한다라면, 그런 아파트는 나중에 그게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가 되니 그걸 기대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당장 사는 거는 조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장래를 생각하고 현재 내 형편에 맞는 것을 고민해 본다라면은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고민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내가 형편이 된다라면은 지금 새 아파트 청약을 넣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새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된다라면 2021년도 이후에, 그리고 2023년도 전에 뭔가 그런 집들이 입주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뭔가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실 내가 그 아파트를 청약 넣어서 그 집에 이사 간다라기보다는 그 집을 그냥 전세 주고 나는 다른 데를 간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청약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런 전제들은 지금처럼 공급이 줄는 이런 상황인 건데, 2022년도까지는 평택의 공급이 줄어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사실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100만 원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한 게 2023년도부터거든요. 이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가 뭔가 그 투자 수요라든가 밀려오는 수요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택까지 내려올 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점점 사라지다 보고, 그리고 뭔가 공급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런 신호가 나온다라면은 결국 부동산 시세는 공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급,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 공급마저도 못 잡으면 사실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지에 공급하는 아파트가 만에 하나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은 그런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나도 잡아볼 만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미분양이 났던 지역들이 향후에 어떻게 가격이 변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거라는 신호지만, 그때도 집을 못 산다라면은 사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계속해서 어쨌든 요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 월간 주택 아파트 단독 연립 매매 가격 동향을 보게 되더라도 6월 이후에 반짝했다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9월 지금 10월까지도 변화가 없고, 이거는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 한동안은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전세 수요, 주택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어느 정도 매매 가격을 자극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이상 하방이 아닌 상승으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매매, 전세, 뭐 비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비율이 어느 정도 갭이 메워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크던 게 조금씩 전세가가 차오르면 다시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때로는 이게 아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위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나오고요. 그런 흐름들로만 놓고 봤다면은 그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내년인지 후년인지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이 나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어느 정도 전세를 살려고 하시는 분, 월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는 매도하지 않고 비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도하면서 버티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흐름상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세는 아무래도 당분간 평택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전세는 부족할 걸로 보고,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뭐 지수들은 뭐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평택에 지금 오늘 10월 오늘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또 한번 이사철이 올 텐데, 그때도 아마 전세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고요. 왜냐면은 다주택자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빈집인 상태로 매매가 안 되면 이거를 전세 놓고 월세를 놨을 때는 아예 매매를 포기해야 되는 물건이 되는데, 그런 거는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인 거고, 그렇지 않고 비핵심지에 있는 평택에서도 비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지은 지 좀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 이런 아파트들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비핵심지가 될 텐데, 그런 아파트들의 매물들은 지금도 소화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쌓여 있는 게 있다 보니, 그런 매물들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런 평균 매매 가격 지수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는 영상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10월 29일인 현재 10월 29일 현재의 평택 부동산의 흐름, 그리고 11, 12 내년 1, 2, 3월까지 흘러갈 수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 기존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 이런 그 급매물들이 일시에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비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핵심지, 평택으로 따지면 고덕과 지제 쪽은 일시적인 조정은 받았습니다. 이미 급매물은 누군가가 다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제가 봤을 땐 22년도를 기점으로, 즉 23년도가 되면서 뭔가 변곡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의 평택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뭔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왜 제가 23년도를 얘기 드리냐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공급을 그 시점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분형 주택이라든가 또는 서울에 공급하는 아파트, 그리고 신도시들에 공급하는 아파트, 그리고 평택에 공급하는 이런 아파트 인허가건들도 봐야겠지만, 그 무렵에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집이 풍부해진다라면은 아무래도 평택으로 오는 수요도 줄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2023년도까지는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다가 23년도쯤에는 뭔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물건이 다시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핵심 지역에 말이죠. 평택도 핵심 지역, 그리고 그 핵심 지역 내에서도 더 핵심 지역으로 갈 수만 있다라면은 거기를 잡아보시는 게 좋고, 지금 겁내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핵심지, 평택에 있는 핵심지에 뭔가 아파트 분양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청약을 넣어보시고, 당첨이 된다라면은 내가 그 집에 산다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 아파트가 입주할 무렵에는 지금 같은 전세 흐름이 나오면 분양가까지도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즉 청약 넣어서 내 집을 하나 갔는데 결국 이 집에는 전세를 살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가고, 나는 투자 금액을 전부 회수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주택의 뭐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또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무주택이나 또는 내가 자산이 없는 분들은 늘 어떤 방법으로 이 자산을 형성할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비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 비핵심지에 또 다른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에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싸게 나오거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은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을 몬테크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몇 년씩 거주하면서 그런 조합이 설립되고 할 때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주택이나 그 이상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뭔가 돈을 굴리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야겠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